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보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호모 아딕투스라는 책이고요. 예, 이 책의 저자는 김병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의 그 양력을 보니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면서 문명을 읽는 경영학자다, 이렇게 이제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학 교수이기 이전에 경영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심리학, 뇌과학 등 이런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탁월한 연구를 해오신 분인데요. 이 책의 그 출판사는 다산북스에서 출간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제가 이번에 그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감사하게도 무료로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읽게 되어진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오늘은 왜 소개를 했냐면, 지금 현대인들이 그 중독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이 스마트폰 중독, 여기에 관해서 아주 좀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스마트폰 이 사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미.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적당히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또 그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런 현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생활의 질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참 신선하고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요, 이 책의 그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그 뇌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보상을 받을 때나 또 이 보상을 받으리라는 그런 그 기대를 할 때, 그 활성화되는 그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통 보상회로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이 보상회로가 자극을 받기 시작을 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 쾌감을 준 그 대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욕구에 이제 계속 붙들리다 보면 결국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중독이 되어지는 것. 예. 그래서 이 중독의 위험성이 사실은 그것에 빠지게끔 해서 일상생활이나 이상 삶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 중독이라는 게 참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보상회로라고 하는 이런 뇌의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만약에 보상회로를 자극할 수 있는 손에 그 스위치를 손에 쥐켜주면 사람들은 매일 그걸 누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자가. 그러면서 이미 사람들의 그 손 안에는 이 보상 회로를 누를 수 있는 그 스위치가 하나씩 다 쥐켜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스마트폰이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마트폰 내에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던 아니면 어떤 쇼핑을 하던 사회의 어떤 뉴스나 정보를 어떤 또 우리 지인들과 소식을 주고받건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미 우리 인간의 그 뇌에 그 쾌감을 주는 어떤 그 보상회로로서의 그 장치를 엄청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깝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는 바로 머리맡에 있는 스마트폰을 딱 봐서 시계를 확인하고 시간과 또 그날 날씨와 그날 뉴스를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다가 또 일상 삶에서 거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설사 손에서 떨어져도 우리가 손을 딱 뻗치면 바로 닿을 위치에 이 핸드폰이 다 위치에 있다라는 것. 이게 아주 참 심각하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렇게 하면서 저자는 이 스마트폰에 그 중독되면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에 중독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그 전략을 짜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이 저자가 그걸 지적을 해줘서 참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새롭게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그 꼼수에 대해서 이제 눈치를 채게 된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함부로 이렇게 이제 놀아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해주는 책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읽으면서 좀 신선했고 좀 이렇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빅테크 기업이 의도한 대로 디지털 기기에 과도한 시간을 쏟고 자신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에 많은 돈을 쓰면서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빅테크 기업에 종속된 삶을 살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죠. 지금 뭐 실상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아이들한테는 야, 핸드폰 그 많이 보면 그 중독된다. 거긴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우리 성인들도 어른들도 이 스마트폰 그 활용하는데 뭐 너무 많은 그 시간이 노출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게 일상의 삶이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우리의 그 어떤 중독돼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그냥 뭐 일상의 삶이라는 명목하에 그걸 가리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저자가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군데를 제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스마트폰 그 기능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그 뭐 쇼핑몰이든 아니면 유튜브든 이렇게 보면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알고리즘이 사람을 얼마나 그 중독을 시키고 또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그 편향된 그 시각을 갖게 해주는지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저자가 이제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가까운 실내로 보면 우리는 이미 뭐 그 과학을 통해서도 이제 증명을 한 사실이지만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또 그 사실을 이제 믿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언제부턴가 이 미국 쪽에 이제 그 어떤 그 유튜버들이 이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면서 거기에 관련된 영상과 뭐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영상 콘텐츠들을 이제 계속 제작을 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뭐야,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이 있네. 이거 호기심에 의해서 그걸 이제 한번 열어보기 시작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나니까 그다음에 그 관련된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그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이제 그 사람이 볼 때마다 유튜브를 열 때마다 그게 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하나하나 보고 또 보고 보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서 처음에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유튜브나 또 일단 그 쇼핑몰 같은 데서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알고리즘의 이 위험성, 이 편향적인 시각을 안겨다주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대목을 한번 제가 낭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여전히 사람들을 중독시키고 세상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동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합니다. 알고리즘은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서 보내게 하는데 관심을 둘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광고 수입이 늘어나기에 유튜브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콘텐츠에 중독시킵니다. 예, 뭐 이런 내용을 딱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 그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 속셈을 이렇게 딱 이렇게 꿰뚫어 보게 되어지고 눈치를 채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서,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앞으로 좀 뭔가 이렇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 한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성공한 스타트업들의 공통점이 바로 고객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들 스타트업 중에는 창업자 혹은 CEO가 매일같이 직접 고객이 올린 글을 모두 읽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빅테크 기업이 고객에 대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들이 고객 한 명 한 명을 깊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객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독 경제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에서 양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목적 없이 무작정 수집한 데이터에는 분석에 방해가 되는 정보도 많고 그것을 걸러내는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예.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 말고 이제 스타트업을 그 시작하는 그 기업들이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 전략에 대해서 또 이 저자가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은 아주 뭐 무수히 많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많은 데이터의 단점이 뭐냐면 고객 한 명 한 명을 깊이 있게 아는 그 깊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스타트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또 새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공략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진단해주는 이런 대목, 아주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그 후반부에 가서 보면 저자가 어떻게 하면 그 스마트폰 중독에서 우리를 좀 지킬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저자 나름대로 그 몇 가지 제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좀 특이했던 것은 미루는 습관을 좀 둬라, 이렇게 충고해주는 그 저자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보다 보면 아니 뭐 TV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핸드폰에서 어떤 걸 검색해 보고 싶다, 아니면 뭐 어떤 내가 보았던 그 상품, 예, 뭐 운동화를 사려고 하는데 운동화를 한번 검색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걸 잠깐 미뤄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핸드폰을 빨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좀 미루는 습관을 좀 두다 보면,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좀 뭐 중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예, 거리감을 둘 수 있다라는 뭐 어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나서 그걸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제 페이스북에 제가 이제 그 뉴스를 이제 아무래도 뭐 보고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페이스북에 처음에 이제 그 의도는 그 주변 친구들의 그 삶이 일상생활이 어떤지 뭐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주된 적이었는데, 그 뉴스 매체를 몇 군데를 이렇게 구독을 하고 나니까, 좋아요를 하고 나니까 그 뉴스들만 뭐 무수하게 많이 뜨다 보니까 실제로 그 주변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를 보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봐왔던 어떤 그 뉴스 매체의 그 구독을 제가 취소를 해봤습니다. 취소를 해봤더니, 와, 이건 뭐 바로바로 그 제 주변 친구분들의 그 어떤 소식이 바로바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오래 잡고 뭐 뉴스를 보다가 또 친구 사정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뉴스를 보려면 뉴스는 그냥 뭐 이제 다른 그 포털 사이트에 그냥 들어가서 시간이 될 때 들어가서 한번 보고, 그 외에는 내가 몰라도 내 주변에 그 뉴스를 가장 빨리 듣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니까, 예, 거기에 내가 시간을 소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또 시간 절약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 우리가 중독되면 어떤 것을 잃게 되고, 또 이러한 어떤 그 기업들이, 그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꼼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스마트폰에 매달리게끔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막을 아니까 그거 속된 말로 이제 그 꼼수에 대해서 눈치를 이제 좀 챘다 그럴까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너무 빠져들지 말고 내가 내 관리를 하면서 뭔가 적절히 이용하면서 내가 이걸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줘서, 제 개인적인 뭐 그 견해로는 이 책이 아주 참 너무, 예, 최근에 그 본 책 중에 이 책 내용이 좀 특이하고 좀 신선하다, 예,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이 책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지금도 보면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손 뻗으면 다 스마트폰이, 예, 손에 잡힐 그 위치에 다 있는 거죠. 예, 이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호모 아딕투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지고, 또 그 중독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또 탈출하는 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자가 그 소개를 해주어서 참 저 개인적으로는 유익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린 책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호모 아딕투스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제가 또 책을 보고 또 요건 좀 색다른 책이다, 그런 책이 있으면 제가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